안녕하세요. 두인의 조영미 대리입니다. 이번에 저희 두인에서 어떤 장비가 제작되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이번에 보여드릴 장비는 HX60AMT 롱암 가변식 굴삭기입니다. 해남의 나도식 사장님께서 의뢰해주신 장비인데요. 설계에서 제작까지 전담하시는 저희 전무님께 장비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이 장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장비인가요? 네, 이 장비는 가변식 굴삭기로서 작업 용도는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일단 철거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원거리 작업에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해남의 나도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토공 작업에 주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벌써 2대째 장비를 만들고 계시는데, 첫 번째 만들어진 장비는 A타입이었습니다. A타입과 B타입 차이는 여기 있는 가변 실린더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A타입, B타입으로 나눠지는데, 기존에 우리 나도시 사장님이 4년 전에 만들었던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체 중량이 좀 나가다 보니까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량화로 된 우리 B타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용도, 토공 작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나 사장님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조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 붐은 1단붐 그리고 2단붐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붐 지금은 현재 설변을 하고 난 다음에는 1단붐 그리고 2단붐 그리고 암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 붐대 길이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우리 상무님께서 지금 타고 계시는데, 실제로 가변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이 붐대가 1단붐이라 그러죠. 붐이 일자로도 되고, 이렇게 지금처럼 완전히 기역자로도 이렇게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물에 따라서, 작업 조건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작업 또는 멀리 있는 작업도 신속하게 장비의 이동이 없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가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다 뻗는다 그러면 거의 공육과 거의 대등한 위치가 됩니다. 현재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의 길이가 기존에 1.6에서 저희들이 롱암인 1.9로 적용을 했거든요. 깁니다. 긴 암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 올렸을 때 공육보다 더 긴 작업이 작업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뻗어 보시면은, 앞으로 쫙 뻗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 뻗어진 상태거든요.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길게 됩니다. 위로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도 이 상태로 위로 올려 보시면은 이 작업 영역이 거의 공육보다 지금 이렇게 50mm가 더 깁니다. 5cm가 더 긴 작업 영역이 나오는 거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했을 때 아무래도 작업 거리는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길게 뻗어서 또 경량물 작업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하천 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힘을 쓸 때는 또 가변을 줄이면 됩니다. 그럴 때는 또 중량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웨이트는 꼭 장착해야 하나요? 이 보조 웨이트 기능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행 링기어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 웨이트를 설치하는 이유가, 앞에 작업 장치와 링기어의 중심, 그리고 중심선을 했을 때 뒤에 엔진에 달려있는 뒷부분에 바란스를 맞춰서 무게 중량 포인트를 맞춰서 작업이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가변식으로 하고 롱암을 달았을 때는 계산선을 해보면 뒤에 웨이트 중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웨이트를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 웨이트는 200kg짜리입니다. 200kg인데 기존에 우리 나도식 사장님께서 다시던 저 장비에서 요 장비에서 확대를 해보면은 요 장비에서 탈거를 해서 요 장비로 지금 옮겨 단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고다 보니까 좀 험해서 저희들이 다시 쇼트를 쳐서 이렇게 이쁘게 다시 한번 장착을 했죠. 그래서 웨이트의 중요성은 제가 누차 우리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무게는 증가하는 부분은 있지만은 무게는 증가를 하지만은 장비 전체 기능면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보조 웨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꼭 웨이트는 무게 앞에 작업 장치에 증가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추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장비가 안전한 장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비에 붐 실린더가 증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붐 실린더를 증량하는 이유는 뭔가요? 붐 실린더뿐만 아니라 붐 실린더도 정비가 됐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변 실린더도 또 대용량으로 정비가 됐고, 우리 나도식 사장님 같은 경우는 요 암 실린더도 정비가 됐거든요. 버켓 실린더는 표준으로 그대로 갔는데 실린더를 정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가변식이다 보니까 붐대 길이가 기존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작업 특성상 여러 가지 요즘 어태치를 많이 달다 보니까 기존의 버켓 실린더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장비가 고장나는 패턴을 보면 힘이 부족한 거를 억지로 할 때 장비는 더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용도에 맞는, 그리고 힘을 위주로 하는 우리 나도식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힘을 위주로 하시는 분이라서 그게 적합하게 실린더 용량을 정비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동작은 좀 더 부드럽게, 힘은 또 30% 정도가 더 정대, 속도는 다소 한 5%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암 실린더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사장 같은 경우는 힘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힘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암 실린더까지 정비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라시 할 때는, 평탄 작업할 때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차피 특수 장비가 맞춤식 제작이다 보니까 우리 고객분이 원하는 그 작업 현장에 가장 알맞는 장비를 만드는 게 우리 두인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까 우리 나사장님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장비로 만들어졌고, 그게 필요한 게 이제 붐 실린더 정대, 그리고 가변 실린더 정대, 그리고 암 실린더 정대,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냉각캔의 주요 기능과 효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또 이 냉각팬에 대해서도 참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외관상으로 보면 이 냉각팬이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요거는 외형의 모습이고, 요거는 외형의 모습이고, 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냉각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냉각팬을 설치를 하는 주 목적은 첫째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성능을 100% 증대시키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냉각팬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에어컨은 어떤 원리에서 더 시원해질까? 사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본네트를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이 들어가 있고, 라디에이터와 작동용 쿨러가 들어가 있고, 에어컨 콘덴서와 경유, 요거는 경유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콘덴서, 쿨러, 라디에이터, 그리고 엔진, 그리고 뭐 DPF, 펌퍼, 이런 중요한 기능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면 한여름에 우리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갈 때 엔진 시동을 걸지 않아도 엔진 룸 내부에는 상당히 열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동을 할 때 한여름에 뜨거울 때 오후 한 2시경 정도 되면은 이 열이 감당할 수 없는 열이 엔진 룸 내부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열이라는 게 백업이라 해서 라디에이터를 통과한 뜨거운 열이 신속하게 이쪽으로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정체가 됩니다, 열이. 그러면 정체가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기존에 냉각팬이 쿨링팬이 있지 않습니까? 쿨링팬에서 빨아들이는데 뒤에서 뜨거운 열기가 딱 받치고 있다 보니까 라디에이터 코어 사이를 통과하는 바람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콘덴서, 여기가 에어컨 콘덴서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에어컨 컨디션인데 이 부분에 통과하는 바람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래 되면은 에어컨 가스도 상당히 열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바람의 속도가 둔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냉매를 시키는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회는 열심히 돌아가지만 뒤에 뜨거운 열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라디에이터 코어를 통과하는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인에서 고안을 한 게, 그러면 열은 어차피 위로 향하게 되어 있거든. 열은 무조건 위로 향하게 되어 있는데 위로 향하는 열을 강제로 순환을 시키면은 뜨거운 열기가 통과된 라디에이터를 통과된 뜨거운 열기가 신속하게 배출이 되면서 엔진 룸 내부에 머물고 있는 뜨거운 그 열기에 의한 배합이 형성되어 있는 배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쿨러를 통과하는 바람의 세기를 복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콘덴서가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차가운 공기를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거고, 그래서 냉각 효과가 에어컨의 냉각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차에 60km를 내려서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고 있으면서 60km 달리는 그 손바닥에 느껴지는 그 차가움과 그리고 100km를 느끼는 그 차가움이 다르듯이 바람의 세기를 원상 복구시켜 줌으로써 콘덴서를 시켜주는 그 코어를 통과하는 바람의 세기가 정대되는 거죠. 그래서 더 신속하게 더 빨리 에어컨 가스를 냉각을 시켜줌으로써 에어컨 성능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룸 내부에 머물고 있는 열을 강제로 배출시키다 보니까 엔진 냉각수 온도를 전체 온도를 다운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접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냉각팬을 단다고 안 단다고 해서 뭐 냉각이 안 되거나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용량에 맞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에어컨 콘덴서를 다는 이유는 첫째는 에어컨, 둘째는 엔진 룸 내부에 있는 열기를 잡아주는 그게 두 가지 효과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착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큰지. 그래서 저희들 올여름 날로 뜨거워지는 이 여름에 저희들이 강력 추천해주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암은 롱암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굳이 뭐 롱암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고객분의 요구사항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장착을 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사실 롱암이 옵션화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롱암이. 그래서 이 롱암 우리 두인에서 직접 제작을 한 거거든요. 현대에서는 옵션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저 중고 장비에 달리던 암을 그대로 탈거를 해서, 여기에 이제 새로 도색을 해서, 저희들 장착을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약간 표는 좀 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색을 새로 했다 하더라도, 사이드링크, H링크, 링크는 저희들 다시 옮겨 달았고, 롱암을 하는 이유가, 가변 굴착기에 있어서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롱암을 설치를 하거든요. 기존의 스탠다드는 1.6m고, 저희들은 이 롱암 같은 경우는 1.9m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작업에 우리 나도시 사장님이 복합적인 토공 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중량물도 때로는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바닷가다 보니까 또 멀리 있는 장비가 진입하지 않는 장비를 접근해야 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작업 조건이 우리 나도시 사장님 하는 그 작업 조건인데, 좀 더 멀리 있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롱암을 주문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실제로 장착을 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롱암을 한다 그러면 가변 굴삭기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용이한 작업이 가능하죠. 네네. 네, 이상으로 해남 나도식 사장님의 HX60 AMT 플러스 롱암 가변식 굴삭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